안녕하세요. 요점만 정확하게 합격까지 빠르게 마페 NCS 연구소 연구위원 이민지입니다. 자, 이번에 저랑 함께 하실 영역은 대인관계 능력 편입니다. 그럼 대인관계 능력이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은요, 여러분, 의사소통 능력과 마찬가지로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 또한 경청과 의사표현 능력과도 관련성이 아주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이 대인관계 부분은 복합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 그러면 이 대인관계 능력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은요, 직장 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제시한 이 협조적인 부분은요, 여러분, 개인과 개인끼리의 부분이 아니라 팀과 팀끼리의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 협조보다는 협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팀과 팀이 어떤 식으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개발팀이 물건을 하나 개발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개발팀은 제한된 기간 내에 물건을 개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여러 물건을 구매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구매팀에서는 한정된 자금이 있으니까 그 자금에 맞게 여러 이제 업체들을 알아보게 되죠. 이 알아보는 과정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시간이 길어지면 개발팀에서는 이제 구매팀에게 닥달을 하게 되죠. 흔히 쫀다 그러죠. 그럼 이제 개발팀과 구매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팀과 팀끼리의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게 바로 이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나와 있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바로 이 대인관계 능력의 포인트입니다. 모든 기업은요, 여러분, 결국에는 고객의 이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인관계 능력에는 어떤 하위 영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인관계 능력에는요, 총 5개의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입니다. 네, 가장 궁극적인 목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고객 서비스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팀워크 능력이란 조직 내에서 같은 성과를 이루기 위한 기능적인 조직, 결국엔 성과 창출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팀워크의 배경 지식을 익히셔야 되고요. 팀원 간의 다양한 사례가 문제로 제시된다는 거,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리더십 능력은요. 여러분, 팀워크 능력은 개인과 개인 간의 수평적인 부분이라면 리더십 능력은요. 매니저의 입장으로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내려보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과 기술과 역할을 그래서 익히셔야 되고요. 팀장, 부장님의 지시사항을 제시한 문제가 제시가 되고 최근에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묻는 팔로워십도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입니다. 자, 그다음 갈등 관리 능력은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조직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 내도 갈등이 생기는데 서로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갈등 관계 능력은요. 의사소통 능력과 경청 능력과 굉장히 긴밀한 연계가 있습니다. 갈등이란 결국엔 사람과 사람, 팀과 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죠? 네, 말로써 풀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과 경청 부분이 연결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어나간다, 의사소통과 북한 문제를 출제가 된다. 지금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4번째. 협상 능력입니다. NCS 매뉴얼상에서는 여러 종류의 협상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예,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협상이 있는지 협상 전략, 협상 유형, 어떻게 하면 협상에서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숙지를 해주시고요. 따라서 사례형 문제에
관련된 기사나 뉴스를 좀 평소에 읽어보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 능력입니다. NCS 매뉴얼상에서 고객 서비스와 관련해서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NCS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있죠. 근데 이 같은 지문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사이트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읽다 보면 사실 저도 혼란이 오는데요. 그럼 반드시 이 혼란을 해소해야 할 기준을 딱 잡으셔야 합니다. 어떤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여기에서는 이게 맞다 그러고 여기에서는 저게 맞다 그러는데. 자, 그럴 때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당연히 NCS 매뉴얼입니다. 물론 저희 마페도요. 여러분들께 이 고객 서비스 능력에서 뭐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시해야 되는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NCS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주신다면 여러분께서 갖게 되는 혼란을 조금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하위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하위 항목은요, 여러분 K, S, 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KSA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K, 지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란 학습을 해서 배우는 이론입니다. 근데 사실 모든 과목,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시는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기본적으로 이론을 제일 중요하게 배우죠. 이 부분이 기초예요. 기초가 튼튼하게 쌓여야지만 그 위에 경험이라든가 실무적인 능력이 더 확실하게 쌓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기술은 당연히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험과 기술입니다. 그럼 태도는요 또? 네, 그렇죠. 지속된 경험이 축적된 부분이라는 거. 따라서 일상적 경험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NCS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바로 이 A를 보는 거예요. 태도를 보는 겁니다. 신입사원들을 뽑았을 때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근데 그냥 이 사람들한테 돈도 주지 않고 너 우리 회사에서 일주일만 한번 일해봐. 내가 너가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너를 뽑을게. 이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또 기술을 볼 수 없습니다. 기술은 직접 눈앞에서 시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지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NCS 하위 항목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SA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이 K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부분이 된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팀 내에 프로젝트나 할당된 일을 할 수 있다. 팀에 주어진 주요 행사를 조직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2018년이 된 지 아직 얼마 안 됐죠. 그럼 매년마다 기업에서 뭘 하죠? 네, 신년회를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신년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원이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신년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신년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예약을 해야 되고요. 이 신년회에 참여하게 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기술이 요구가 되죠? 네, 그렇죠. 나의 목표를 명확하게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년회 때 어떤 식으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어떤 사람을 어디에다 앉혀야 되고 이런 거 당연히 목표를 명확하게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팀 내에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접적인 업무를 파악합니다.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제시되지 않아요, 업무가. 반드시 너가 하는 업무를 딱 회사에서 제시를 해주죠. 그럼 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알아야 되죠? 네, 그렇죠. 팀워크에서 이 팀의 구성 요건이라든가 내가 팀 내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이론이 또 숙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이 팀워크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배제한다면 훨씬 더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럼 성공적인 신년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하위 항목인 리더십 능력 보겠습니다. 자, 리더십 능력은요, 조금 전에 했던 팀워크 능력과는 다르게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확실히 할 수 있고
팀 내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팀의 팀장님이나 부장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취업을 해서 승진을 열심히 해서 빠른 초고속 승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부하 직원들한테 업무를 지시해야 돼요. 그럴 때 굉장히 강압적이게 너는 이 일해, 너는 이 일해 이렇게 하면 물론은 앞에서는 하겠죠. 하지만 뒤에서는 그렇죠. 욕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을 어떻게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동기화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냐? 당연히 방법이 나와 있죠. 자, 리더십의 개념은 무엇인지 내가 좋은 리더가 되려면 개념부터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리더십의 스킬은 또 무엇이 있는지, 리더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또는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 또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갈등 관리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갈등 관리 능력은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협상 능력 굉장히 또 연관성이 깊은 능력입니다. 갈등 관리 능력은요. 팀 내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할 때도 갈등이 생기는데 당연히 개성이 다양한 그 사람들이 모인 조직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타인과 의견이 있을 때 실제로 조언을 구한다. 여러분 이런 거 실제로 문제로 사례형으로 나타납니다. 문제 상황을 지문으로 제시한 다음에 이런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조언을 누구한테 구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시려면 갈등이란 무엇이고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관이 또 어떤 유형이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갈등을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뭐죠? 네, 협상이죠. 협상은요. 같은 조직 내에서 당사자들끼리의 인식이나 상황, 규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랑 조금 유사하죠. 경쟁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이다. 자, 이 경쟁적이라는 것과 상호 보완적인 것은 의미가 약간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여러분은 한 팀에 있습니다. A와 B가 있죠. 근데 이 팀은 한 팀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는 목표는 같아요. 근데 이 A와 B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A와 B가 서로 의견을 교류해서 적절하게 그 상충안을 찾는 것이 바로 협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팀과 이 A라는 팀과 B라는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팀과 B라는 팀은 하나의 회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회사가 가는 이익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회사에 있는 다른 팀이니까. 그럼 이 팀과 팀도 결국에 같은 이익을 향해 가지만 입장이 다를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술은 뭐냐? 네, 자신의 팀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상대방의 핵심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겁니다. 말은 쉬워요, 그렇죠? 네 입장이 뭔지, 이 팀의 입장이 뭔지 파악하는 건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방법을 또 제시해 놨습니다. 협상의 의미가 무엇이고 협상의 원칙이 뭐가 있고 협상의 과정을 이해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협상 전략과 협상의 종류가 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설득하는 여러 기술도 나와 있기 때문에 NCS 매뉴얼과 저희 마페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이론을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 능력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객 서비스 능력은요, 모든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결국엔 기업이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익을 어떻게 창출하죠? 네, 고객에게 만족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익이 창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태도를 필요로 하냐면요. 고객과 서비스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경우, 고객을 돕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고객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술은 고객의 서비스 방법을 적용시키고요. 불만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또 내가 고객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잘 모르시겠죠? 그 부분은 당연히 K에 나와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란 고객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 고객 서비스의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 고객이 하는 말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 요거를 분석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전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래 대화는 성공적인 코칭과 관련된 사례이다. 자, 여러분 코칭 나왔네요. 이 코칭 단어 혹시 의미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PC를 코칭하는 팀장님의 설명으로 부합되는 것을 찾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지문을 한번 보시면 팀장님과 PC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그렇죠. 팀장님에 대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PC의 말을 보실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왜? 팀장님의 태도를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지문이 길어요. 자, 뒤에까지 넘어가죠. 근데 시간이 없는데 PC의 말까지 읽으면 머리가 더 아프고 내용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문제에서 반드시 포인트를 잡으세요. 최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칭과 유사한 단어가 뭐가 있는지 용어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코칭이란 개인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 돕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칭하시면 운동에서 코치들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코칭은요, 여러분,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누가 찾습니까? 네, 그렇죠. 내가 찾는 거죠. 답은 본인이 찾는 겁니다. 코칭은요, 답을 조직, 부하가 자기 스스로, 조직원이 스스로 찾게 하는 부분을 코칭이라고 하고요. 자주 또 비교되는 용어로는 컨설팅이 있는데, 컨설팅은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을 하고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코칭보다는 컨설팅이 조금 답을 제시하는 부분에 훨씬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팀장님, PC, 당신이 작성한 지난달 보고서를 검토해 봤는데 수집한 데이터와 최종 보고서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 뭐라고 말했겠죠? 하니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하지만 귀하의 보고서는 고객들이 구매해 줄 뿐만 아니라 귀하의 부서와 다른 직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하니까 근데 또 뭐라고 말하겠죠? 자, 마지막 부분 볼게요. 그럼 팀장님이 뭐라 합니다. 지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바꿔야 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어떤 방법이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죠? PC한테 물어보죠. 팀장님이 PC야, 너 이렇게 해결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PC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방향을 지금 이끌어주고 있죠. 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팀장은 PC의 문제점을 당사자 입장이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 부분이 바로 코칭의 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코칭이라는 정의를 저희 교재를 통해서 숙지를 하셨다면 문제 푸는 데는 사실 지문을 읽지 않아도 시간을 절약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아래 자료에는 다양한 대인관계 형성 방법에 대한 내용 중 한 가지를 나타낸 간단한 사례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역시 기네요. 굉장히 지문이 길고 문제도 길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네, 실천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놔서 눈에 확 띄겠지만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키워드가 뭔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약속의 이행, 언행, 일치 해서 쭉 5가지의 실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묻는 문제는 뭐죠? 아래 사례와 관련해서요. 가장 관련이 높은 이야기를 한 사람을 찾는 거네요. 그럼 저희는 문제도 읽고 밑에 있는 사례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이렇게 지문형이 제시가 돼 있을 때 여러분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앞단락과 끝단락을 읽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요약은 어디 나와 있죠? 대부분의 문제는 이 끝부분의 문장에 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문제가 마지막 부분에 핵심 내용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불분명한 마음으로 인하여 오해와 실망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때문에 오해가 생기죠? 불분명한 마음 때문이네요. 약속을 하지 않아서? 아니죠. 말과 행동이 달라서? 아니죠.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아니죠. 불분명하죠. 뭐죠? 기대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고 있네요. 그럼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네, 그렇죠. 볼게요, 여러분. 갈등과 애매한 기대 때문에 발생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자세는 기대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 보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약속의 이행 틀렸죠. 언행일치 나와 있네요. 틀렸죠. 그렇죠. 그럼 1번과 2번을 읽었을 때 여러분 답이 2번이면 밑에 나와 있는 3, 4, 5번을 읽지 마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내가 두 문제밖에 안 읽었는데 답이 2번인가? 3번이면 어떡하지? 그럴 경우에 한 문제만 더 보십니다. 근데 한 문제만 더 이제 보실 때 언행일치 바로 아니었죠? 그럼 그냥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지문을 읽으실 때도 포인트를 잡아서 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으시고요. 보기를 보실 때도 박스에 나와 있는 사례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사 정답이 1번이었더라도 괜히 심리적인 요소로 설마 1번은 답이 아니겠지. 그럼 2번까지 읽자. 아니야, 또 2번이 답이 아닐 거야. 3번까지 읽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기억력을 좀 악화시키고 읽었던 내용 다 까먹고 해서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자, 읽었을 때 1번이 답이면 바로 1번 체크하시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은요, 여러분. 저랑 지금 여기까지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대인관계 능력은 물론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직무가 대인관계와 관련이 높은 부분에서는 이제 그렇게 단독으로 출제가 되지만요. 사실 대인관계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소통 부분과 복합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와 대인관계 부분의 실전 문제를 많이 풀으셔서 유형에 좀 익숙해지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그럼 다음 영역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